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김성한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공감 칼럼, 문장들 두 필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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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의 문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국무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이에 대해서 살아있습니까?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방금 들으신 인서트는 음성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차 공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지상으로 들어가서 기자들을 맞닥뜨렸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문장들에서 선택한 문장이 이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이 질문들이. 뭘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리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 뭘 선택했는지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것 윤석열 같은데. 연호하는 걸 선택하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예, 예.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침묵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간 네. 요 상황. 침묵을 선택하셨군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노홍철 없는 노홍철 팀 뭐 이런 건가요? 예, 이게 문장들이 없는 문장이 없는 문장들 코너가 지금 된 것 같은데. 고요함도 없는 게 없어요. 고요함도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요. 답변을 거부한 것도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거부하는 행위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문장으로 비록 표현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예. 그걸 저희가 좀 분석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 이 비슷한 게 있어요. 사실 너무 고품격으로 비교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존 케이지라고 하는 현대 음악가가 있거든요. 예. 그 음악가가 연주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음악가가 들어가서 연주할 줄 알고 관객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게 연주였어요. 유명한 거죠. 예, 굉장히 유명한. 관객들이 웅성 내는 그 소리까지. 그러니까 그 존 케이지가 그걸 노렸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음악은 소리가 없는 게 음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침묵, 고요함에 아무 소리도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다. 결국 음악은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반어적인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관객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 소리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 케이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관객들이 아리랑을 막 부른다거나 예. 뭐 휴대폰 소리를 막 낸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예. 너무 제가 품격 높게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비교 대상이 품격이 높습니다. 하여튼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 하나의 메시지고 알겠습니다.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윤석열의 침묵이 뭐 그게 뭐 예술이라고 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예, 서효인 시인님. 그 음악을 기다리는 그때 관객들처럼 사실은 포토라인에 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사진도 알았어요. 찍고 그때 뭐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잠깐 서서 뭐 조사를 받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아니면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무사통과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무사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일었고, 두 번째로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옆에 경호관들이 팔을 굉장히 세게 낚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자들은 사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국민을 대신하는 건데 저렇게 반복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나. 옛날에 입틀막 하던 그 모습도 예. 떠오르고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법정 앞에 들어가기 전에선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전날에 이제 국민의힘에 그 소동이 있었죠. 예, 한덕수, 김문수 이 두 사람의 이제 단일화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후보가 지금 밤사이에 두 번씩 이제 교체되고 당론으로 이제 다시 부결되고 뭐 이런 상황.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시라.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는 조금만 읽은 거고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일단 오늘의 태도하고 비교해 보자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못했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 전날에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결국
그 한독수 카드에 그 배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출당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이잖아요. 얼마나 들리는 얘기가 많습니까? 제기에도 들어오는데 윤 전 대통령 좀 알려주세요. 들어오시는 거 있으면 들리는 윤 거 전 있으면. 대통령이 한독수 전 총리를 밀었다고 하는 게 거의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결국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윤계가 앞으로 계속 당권을 잡아가기 위해서 뭐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말 잘 들을 수 있는 예. 한독수 전 총리를 앞세워서 이번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했다. 그 얘기는 그 뒤에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 구속 안 당할래. 나는 여전히 정당해. 그리고 앞으로 나 사면받고 싶어.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담고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투사해서 담은 거란 말이에요. 예. 또 그렇게 했는데 그 쿠데타가 실패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는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작업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후보 교체 거죠? 작업에 예, 예. 쿠데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뭐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한밤에 한밤에 쿠데타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 단합하라 이렇게 호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기 계획이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 쪽에서 자기 안 보호해줄 것 같잖아요. 예. 결국 마지못해서 단합의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진즉 단합의 메시지를 내고 싶었으면은 국민의힘이 막 극심한 갈등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모양이 맞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혼란은 혼란대로 다 일으켜놓고 단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진정성을 믿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 후보 교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일부에서 이제 쿠데타다, 정치 쿠데타다 이런 평가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뭐 그게 이제 쿠데타라는 거를 뭐 그냥 사실로 뭐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두 번의 쿠데타를 실패를 한 거네요. 12월 3일. 저는 세 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12.3 내란 예.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예.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극우 지층을 결집시켜서 다시 반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내란을 완성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하나의 쿠데타다. 근데 이번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실패하고 나니까 자기 정치 세력을 계속 유지시켜서 이후도 바라보겠다. 정치 개입하면서 친윤 지도부를 통해 가지고 또 당내 쿠데타를 시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쿠데타를 3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말했잖아요. 이거는 정치 도의상도 말이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인님은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셔가지고 그 새벽의 일은 너무 놀랍고요. 제가 생각나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예.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라는 250년 전에 수사 신부님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침묵의 서입니다. 침묵의 서. 네, 침묵에 대한 고전이에요. 250년 동안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굉장히 좀 신학적인 내용도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침묵을 왜 우리가 연습하고 헤아려 봐야 하느냐. 적절할 때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꼭 들려주고 싶죠. 적절할 때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만 하시면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예. 처음부터 좀 불가하긴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10가지 침묵이 있어요.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책 내용 인용 그대로인데요. 신중한 침묵이 있고 교활한 침묵이 있다. 아부형 침묵이 있고 조롱형 침묵이 있다. 감각적인 침묵이 있고 아둔한 침묵이 있다. 동조의 침묵이 있고 무시의 침묵이 있다. 정치적인 침묵이 있다. 신경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침묵이 있다. 이제 우리가 들은 침묵은 어떤 침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부인데 침묵에도 이렇게 많은 네. 종류와 함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신 것도 뭐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전으로 남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그러면 어떤 침묵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교활한 침묵 예. 있고요.
또 조롱형 침묵도 있어요. 내가 말 안 하면 어떡할 텐데 뭐 이런 침묵도 있는 것 같고 아둔한 침묵 계속 자기 자신을 더 큰 죄인으로 만드는 아둔한 침묵에도 포함이 되고요. 왜? 무시의 침묵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정치적 침묵 포함이 되고요. 또 신경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침묵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나온 침묵 중에 부정적인 건 거의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예. 저보고 너무 품격 있게 비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 뭐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소한 국민한테 기본적인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자신이 벌인 일을 통해서 파면됐고 그리고 다시 대선이라고 하는 혼란 속에 들어가서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딱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거예요. 그럼 국민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날 그냥 SNS 메시지로 가름한 거예요. 이 얘기는 나 할 말 다 했어. 난 잘못하지 않았어. 그 침묵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면서 막 거들먹 하듯이 그 태도들은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조금 겁나. 좀 속되게 표현하면 나 좀 쫄았어.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입장을 내면 국민의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중에 가서 어차피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됐고 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격변을 겪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나의 지금 상황으로 볼 땐 불리할 것 같아. 정치적 계산까지 담은 침묵이다. 저건. 근데 그렇게 보자면 이게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한마디의 단어가 없는데 참 구차하다. 이 말 외에 달리 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인 공직자는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어떨 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예,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국정 운영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경로를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예. 하지 말아야 될 대통령이 좀 지켜보고 정제돼 있는 상태에서 정책이 올라가면 그거를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경로해서 무조건 하라고 시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다 해놨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자기 말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갈라지거나 쪼개지거나 싸우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그걸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 해야 될 말인데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 얘기는 침묵 안에 난 떳떳해 계속 싸워줘. 나를 지켜줘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책임을 진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그러면 뭐 난장판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진 것인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 명만 사퇴를 하고 사실은 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다 그냥 선대 위에 들어가 가지고 다들 네. 그냥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사퇴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침묵을 하고 계시죠. 네, 예, 침묵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했던 얘기만 자꾸 리바이벌 돼요. 얼굴 두껍게 다녀라. 뭐 이런 얘기만 자꾸 정말 얼굴이 두껍구나. 아니, 하고 저는 놀라게 그게 제일 됩니다. 기억나는데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네, 저렇게 하고 있다고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했죠. 예, 얘기했잖아요. 예, 단식도 하셨죠. 막 그러네요. 후보 사퇴하라고 예. 네. 예.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정말로 중요한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정치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바다에 큰 무대를 띄워놓고 거기서 연극을 해요. 네. 밤이 되면 횃불을 쫙 들고 연극을 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서구에서 정치를 거기에 비유해요. 거대한 연극을 하는 공간 같은 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일종의 눈속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상관없이 다시 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초선 35살 비대위원장 앉혀놓고 비대위원장이 자 우리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들은 뒤에서 하나도 안 바뀌어서 중진들이라고 다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 젊은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그 행위가 결국은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을 지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내적 동력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국민의힘의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시인님 뭐 네. 짧게 한 말씀. 이 일이 그 갑자기 국민의힘 경선 후보 확정 문제로 좀 이야기가 번졌는데 예, 예. 이 일이 굉장히 희화돼서 하루 이틀 동안 민화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일이기 때문에 대선 때문에 정신 없겠지만 대선 끝나고라도 몇 달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 일은 계속 되짚어보고 알겠습니다. 또 책임을 져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